자두, 바나나, 자두, 바나나. 와,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 AF 속도가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장난이 아니네요 진짜. 아, 오늘 소니 너무 까는 것 같은데. 박스가 되게 깔끔해졌죠. 원래 소니 박스는 좀 검은색이었는데, 검은색이 어울리기는 하는데 이게 항상 이거 뜯을 때마다 좀 긴장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실 뜯는 순간 반품이라 해야 하나요? 굉장히 큰 금액의 지출이. 바디는 저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를 주문을 했어요. 어차피 크기도 작은 거 얘를 사야 된다고 하면은 저는 이 LCD가 회전되는 이유가 굉장히 클 거라 생각을. 일단 외관은 GV1이라 착각할 만큼 완전히 똑같아요. 얘를 이렇게 위쪽에서 바라보면은 이렇게 녹화 버튼이 큼지막하게 나와 있고, 네, 이런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역시 GV1과 동일하게 이런 내장형 마이크가 3.0 지향성 마이크라 해가지고 내가 얘를 바라보고 말을 할 때 확실히 잘 들리고 아주 좋은 녀석이에요. 이 오디오 음질 테스트는 이따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마이크를 가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머리털을 심어주고, 그리고 전원을 켜서 세팅을 한번 해볼까요? 제가 자꾸 소니 카메라 언급하니까 무슨 저기 소니에 스폰 받는 줄 아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사실 저도 좀 그러고 싶어요. 오늘 어쨌든 이 영상을 좀 공개하면은 그럴 가능성이 더욱 적어질 것 같은데, 이 GV 이탱, 이 이탱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실 저의 생애 첫 카메라 올림푸스 이탱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조금 더 정감이 가기는 하는데, 이 플라스틱키하고 이 조악스러운 외관은 정말이지 정감이 안 가네요. 어떻게 이렇게 장난감스럽게 카메라를 만들 수 있을까 싶. 아무리 보급형 카메라다라고 해도 이렇게 값싸 보이는 카메라를 이런 재질을 동급 카메라에서 쓰는 경우가 있나요? 너무 장난감 같은데. 자, 근데 진짜 문제는 이 그립부예요. 이 그립부가 여기가 고무가 하나도 없고 그냥 생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여기 잘못 치면은 그냥 이렇게 미끄러질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4K 모드가 되고요. 컬러는 당연히 이제 8비트 개조겠죠. 그리고 지금까지 나왔던 수많은 미러리스들과 비교해서 사실 별반 다를 게 없는 스펙을 가지고 있어요. 적어도 화질적인 측면에서는 뭐 그렇다라는 얘기인 거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소니는 이 크롭바디들의 풀 픽셀 리드아웃이라는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뭐 대충 설명을 드리자면은 대략 6K 정도로 촬영을 하고 이거를 다시 4K로 줄여가지고 코덱으로 압축을 해서 이제 영상화 시킨다는 게 리드아웃 방식입니다. 당연히 이제 소니가 주장하기로는 일반적인 4K보다 6K로 촬영하기 때문에 더 해상도가 선명하고 화질이 더 좋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그 방식을 그대로 채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GV 이탱도 4K 모드에서는 아주 선명한 화질을 보여주고 있기는 합니다. 자, 기존에 소니 GV1이 1인치 센서였다면은 얘는 이제 소니 알파 6500, 6400 같은 APS 그 크롭바디 센서를 그대로 채택을 해서 센서 크기가 1인치에 비해서 상당히 커졌다라고 할 수가 있고, 당연히 이렇게 여기에 이 마운트 렌즈 교환이 가능하고, 센서가 커진 만큼 감도에 좀 더 이제 노이즈가 억제력이 좋아지고, 어떤 렌즈를 착용함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하겠지만 뒷 배경을 블러 처리하는 아웃포커싱 효과, 일명 피사계 심도를 얕게 하는데 좀 더 효율적입니다. 제가 뭐 이것저것 어려운 용어 써가면서 뭐 되게 그럴듯하게 표현을 한 것 같기는 한데, 사실 한마디로 정의 내리자면은 지금 나오는 미러리스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뭐 이제 예를 들어서는 우리 필름 메이커들 입장에서는 뭐 이렇다 할 업그레이드가 없는 거는 사실이니까, 예를 들면 뭐 개조가 10비트 촬영이 가능을 하거나 아니면은 극강의 고화질 촬영이 가능한 어떤 데이터 비츠가 400메가까지 지원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4K 60프레임/세컨드까지 지원을 한다거나. 하긴 그 성능이면은 가격이 이 가격으로 나올 수가 없겠죠. 자, 다만 이 GV 이탱이 가지고 있는 특색이 분명히 있는데요. 장점은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기능이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자, 첫 번째는 여기에 있는 이 버튼, 바로 원터치 조리개 설정입니다. 저는 예전에 GV1에서 이 기능을 처음 보고 무슨 소프트웨어적인 처리 방식으로 뒷 배경을 날리나 싶었는데, 사실 이제 이게 보니까 조리개를 최대 개방하는 버튼이더라고요. 피사계 심도를 얕게 해갖고 이제 아웃포커싱 효과가 날 수 있게 하는 그런 버튼이에요. 보세요. 지금 조리개가 최대 개방이 되면서 노출이 이렇게 오버가 됐죠. 하얗게 날아갔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노출 값을 다 지키면서 배경만 블러 처리를 하는 그런 게 절대로 아니라 그냥 조리개 최대 개방 버튼이에요, 얘가. 근데 그거를 모르는 그냥 초보자분들이 봤을 때는 이 버튼 누르면 무조건 배경 날아가는 줄 아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어안 렌즈 또는 정말 초광각 렌즈에 기본적인 조리개 수치가 높은 렌즈를 장착을 하면은 얘를 눌러도 배경이 오히려 날아가는 게 거의 보이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조리개가 개방이 돼야지만 아웃포커싱이 훨씬 더 잘 되는데, 그 조리개는 어떤 렌즈를 장착하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이죠. 아무튼 뭐 이런, 굳이 따지자면은 이거는 이제 배경 날림 버튼이라기보다는 조리개 최대 개방 버튼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한 제품 리뷰 설정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내가 물건을 앞에다 가까이 댔을 때 빠르게 초점 전환을 해줘서 그 제품이 돋보이게 하는 기능이 있어요. 오토 포커싱 능력이 아주 좋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물건을 사가지고 그거를 리뷰를 할 때 이렇게 빠르게 초점 전환이 되다 보니까 유튜버들이 쓰기에는 굉장히 좋은 카메라가 될 수도 있어요. 자, 이 모델은 손떨림 방지 기능이 있습니다. 네,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작동을 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있다라는 개념으로 표현해야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광학식이 아니라 전자식 손떨림 방지 기능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라고 하면은, 제가 쓰고 있는 알파 6500 같은 경우에는 바디 내에서 우측 손떨림 방지를 지원을 해요. 전자식은 소프트웨어적인 처리 방식으로 손떨림을 잡아주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건데요, 이 전자식은 직접적인 떨림을 잡아주는 게 아니라 굉장히 그럴듯하게 보이게 만드는 거라서 적용을 할 경우 이렇게 화면이 크롭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보기보다 크롭이 되게 많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뭔가 떨림을 잡으려면 어쨌든 화면의 모서리 부분을 잘라야지, 그쵸? 왜냐면은 가운데 부분은 상대적으로 덜 떨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서리 부분을 자르고 가운데로 점점 크롭이 되는데, 이 화각이 굉장히 좁아진다라는 단점이 있으니까 이거는 잘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뭐 어쨌든 이게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만 느껴진다면야 뭐 화면이 잘리든 말든 뭐 상관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또 좋은 옵션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여러분, 진짜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자, 보이시나요? 화면 왜곡되는 거. 이거는 마치 그러니까 현실 세계가 오그라드는 현상인데, 이거를 전문 용어로 롤링 셔터라고 해요. 사실 제가 쓰고 있는 소니 알파 6500도 이런 롤링 셔터 현상이 좀 도드라지게 나타나긴 하는데, 얘는 정말 심하죠. 브이로그가 우리가 이렇게 LCD를 열어갖고 나를 보면서, 나를 찍으면서 이렇게 걸어가면서 촬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화면을 좀 빠르게 이동하면은 시공간이 오그라들 수 있으니까 이것도 잘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GV1에 있던 기능 그대로 가져온 거, 바로 소프트 스킨 기능인데요. 이게 그 마케팅상으로 봤을 때는 4단계로 보정이 된다 해가지고 저는 저, 중, 고, 그리고 최고 이렇게 나눠질 줄 알았는데, 오프, 저, 중, 고 해갖고 4단계를 했더라고요. 단계의 뜻을 모르나? 얘네가 지금? 아니, 오프가 왜 1단계로 들어가는 거지? 오프가 1단계로 들어간 소니 카메라들이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조금 있기는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쓰고 있는 알파 6500의 뒷부분을 보면은, 촬영을 오래 하다 보면은 카메라가 발열 때문에 꺼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이래요. 이게 제가 200만원을 주고 맥북 프로를 구매를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원이 꺼져버려요. 그래서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보니까 이게 정상이래요. 정상. 오늘 소니 너무 까는 것 같은데. 저는 소니 굉장히 좋아해요. 뭔가 이 사각형적인 이 미래지향적인 디자인도 그렇고 저는 소니를 굉장히 좋아하고. 자, 아무튼 이 카메라는 이 소프트 스킨을 통해 가지고 얼굴을 아주 뽀얗게 고정을 해주면서 이렇게 화면이 또 크롭되고 확대되고, 거기다가 이 카메라를 이렇게 빠르게 이동하면은 이렇게 시공간마저 오그라들고 왜곡되는, 그러니까 이건 마치 중국산 디지털 뷰티 어플을 이렇게 플라스틱키하게 구현을 해놓은 디지털적인 어떤 데이터적인 요소를 이렇게 현실화시킨 카메라가 아닐까.
사실 카메라 본연의 기능에만 충실하면 되죠. 뭐 화질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카메라 본연의 기능, 화질적인 테스트가 사실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화질 테스트를 한번 해볼 건데, 제가 현재 쓰고 있는 이 알파 6500 카메라와 이 GV210 카메라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2016년에 출시된 카메라이고 하나는 2021년도에 출시된 카메라죠. 둘 중 어떤 것이 더 좋은지에 대한 판단은 그냥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이 GV1에서 채택되었던 것처럼 이 3점 지향성 마이크가, 내장형 마이크가 여기 그대로 적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도 바뀌지 않았네요. GV1에서는 오디오가 나름 되게 만족스러웠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지향성 마이크여가지고 약간 이쪽에서 얘기할 때는 소리가 잘 들리고 뒤쪽 소리는 좀 차단해주는 기능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 AF 속도가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장난이 아니네요 진짜. 이게 GV1보다도 체감상 더 빠른 것 같아요. 자두, 바나나, 자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이 AF 속도가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제가 GV1을 써봤지만 체감상 GV1보다도 더 빠른 것 같아요. 자, 이 GV210의 포지션, 그러니까 이 아이덴티티는 정말 확실해요. 유튜브를 운영하시는 유튜버 분들에게는 아주 적합한 제품 리뷰용 카메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또 사실 제가 이렇게 많이 까기는 했지만, 자, 근데 어차피 진짜 영상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 진짜 필름 메이커들은 사실 시네마 카메라 구입하고 거기다가 스몰리거든 뭐든 막 이렇게 빌드업 해가지고 들고 다닐 거기 때문에 이런 카메라는 안 쓸 것 같아요. 다만 그런 것들과 더불어서 서브 카메라로 활용을 하거나 그냥 이 작은 카메라 하나만 들고 다니면서 촬영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포지션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중요한 거는 이게 소니 카메라답지 않게 이렇게 LCD가 회전을 하잖아요. 그래서 내 모습을 바로 볼 수 있고 브이로그를 찍을 때 되게 좋은 각도에서 이렇게 촬영을 할 수 있다 라는 점은 분명한 장점인 것 같아요. 자, 사실 요즘 나오는 카메라들은 뭐가 더 좋다 나쁘다 우월을 따지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왜냐면 워낙 상향 평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 저는 다음 리뷰 또 다음 튜토리얼에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